문제 접근법. 어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살펴봅시다. 먼저 밑줄 친 부분에 어순과 품사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밑줄 친 부분의 어순이 주어다. 그러면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맞는 품사인 명사가 왔는지 확인한다. 혹은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명사인 것이 확인이 되면 어순이 적절한지 살펴본다. 문장에서의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명사가 주목보, 어순에 맞게 왔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순을 보면 품사를 판단할 수 있고 품사를 보면 어순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품사와 어순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어순을 통해 품사를, 품사를 통해 어순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다음 문법 확인. 당연히 어법은 문법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의 어순과 품사가 모두 확인이 되면 문법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확인된 단어의 어순과 품사가 동사다. 그러면 시제, 수, 태가 문법적으로 적절한지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이 복잡하면 동사 개수를 확인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동사 개수를 확인하게 되면 주어가 몇 개인지, 동사가 몇 개인지가 확인이 돼서 문장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자, 이때 동사가 여러 개라면 접속사가 사용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접속사의 경우에는 언제나 1접속사 1동사 원칙이에요. 즉 하나의 접속사는 하나의 동사만을 연결한다는 겁니다. 자, 1접속사 1동사 원칙이란 확인된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두 개다. 그러면 이 또 다른 동사를 연결하는 또 다른 접속사가 와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접속사가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되면 그것이 1접속사 1동사 원칙인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자, 다음 의미 파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어법 문제를 의미를 파악하면서 풀면 가장 좋죠. 그러나 특히 의미 파악을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어법 문제들이 있다. 인칭대명사 문제, 동사나 준동사의 태와 시제 문제, and, or 병렬 구조 문제, 관계사를 묻는 문제 등은 특히 의미 파악이 필요한 어법 문제 유형들이다. 자, 어법 문제 접근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give가 부적절한 어법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봅시다. give의 어순은 관계사 in which절의 동사 어순이다. 이렇게 동사를 묻는 어법 문제는 동사의 시제, 수, 태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다. give에 나타난 시제, 수, 태는 현재 단수동사 능동태다. 자, give의 시제가 적절한지 봅시다. give는 동사 기본형이죠. 즉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지문 전체가 시험 유형들에 대해서 현재의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인 give는 적절한 어법이다. give의 수가 적절했는지 봅시다. 동사의 수는 주어의 수와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give는 동사 기본형으로 복수 동사다. 자, 보니까 주어인 students가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 동사인 give가 온 것은 적절한 어법이다. 태를 봅시다. 태의 경우에는 주어가 능동의 주체인지 수동의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돼요. 먼저 in which 관계사절의 선행사는 could, recall, tasks죠. 그래서 이 선행사를 which 자리에 넣으면 in, could, recall, tasks가 돼요. 자, 그래서 in which는 in, could, recall, tasks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면 in, could, recall, tasks에서 students give hints, 학생이 힌트를 준다가 된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학생들이 누군가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능동의 주체가 아니라 시험을 받는 수동의 대상이죠. 즉, 학생은 그래서 시험에서 힌트를 능동적으로 주는 입장이 아니라 힌트를 수동적으로 받는 수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인 give가 수동인 are given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give는 시제와 수는 적절했지만 이렇게 태가 부적절했다. 그래서 2번 능동 give는 부적절한 어법이다. 답은 2번. 자, 2번을 제외한 어법들은 적절했는데 왜 적절한지 살펴봅시다. 먼저 1번 Liz의 어순을 보면 retrieval 이라는 명사 다음에 왔죠. retrieval은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다. 그리고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는 주어다. 그리고 어순상 주어 다음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동사다. 그래서 Liz는 동사다. 이렇게 어순과 품사를 통해서 살펴본 Liz는 동사다. 이렇게 그리고 어법에서 동사에 밑줄이 쳐졌을 경우에는 동사의 시제, 수, 태를 묻는 문제다. Liz에 나타난 시제, 수, 태는 현재 단수 능동태죠. Liz의 시제를 봅시다. Liz는 3인칭 단수 현재죠. 지문 전체가 시험 유형들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인 Liz는 적절한 어법이다. 자, Liz의 수를 봅시다. 동사의 수는 주어의 수와 일치한다. 그리고 Liz는 동사 기본형에 s가 붙었기 때문에 3인칭 단수 동사다. 자, 주어 retrieval이 단수죠. 그리고 동사의 수는 주어의 수와 일치해야 하는데 Liz도 3인칭 단수 동사다. 즉 단수 주어에 단수 동사가 왔기 때문에 Liz 3인칭 단수 동사 Liz 적절한 어법. 자, 태. Liz는 능동태다. 태의 경우에는 주어가 능동의 주체인지 수동의 대상인지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어요. 자, 해석을 해보면 more difficult retrieval 좀 더 어려운 불러오기가 leads to better understanding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진다. A는 B로 이어진다. 능동의 경우 의미상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능동태인 Liz는 적절한 어법이다. 자, 이렇게 1번은 Liz라는 동사의 시제, 수, 태를 묻는 문제였는데 시제, 수, 태가 모두 적절한 어법이었다. 자, 3번 where. where의 품사는 recognition tasks가 선행사인 관계부사절이다. 관계부사절은 부사이기 때문에 where절 다음에는 문장 구성 성분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모두 살아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모두 살아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어요. 먼저 where절의 주어는 the correct answer, 동사는 needs, 목적어는 need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삼기 때문에 투부정사인 to be recognized가 목적어다. 이렇게 where절 다음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모두 온전한 삼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where 관계부사절은 적절하다. 그래서 3번 관계부사절 where는 적절한 어법이었다. 자, 4번 them 품사는 복수 인칭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는 의미 파악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어법 문제다. 그래서 해석을 해봐야 한다. 자, 해석을 해보면 giving someone a test 누군가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 immediately after they learn something 그들이 무엇인가를 배운 직후에 이것은 improves retention less 보유력 향상에 덜 효과적이다. than 무엇보다 giving them a slight delay 그들에게 약간의 시간 지연을 주는 것보다 자, 이 시간 지연은 얼만큼의 시간 지연이냐? long enough 충분히 긴 시간 지연 뭐 할 만큼 so that answers aren't in mind 대답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 언제? when they need them 학생들이 그것이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할 때요? 대답이 필요할 때 답이 필요할 때 답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 지연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them은 복수명사 answers를 받는다. 그래서 4번 복수인칭 대명사 them은 적절한 어법이다. 자, 5번 making 품사는 to 다음에 온 동명사. 자, 그래서 우리가 to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것이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to는 barrier 다음에 온 전치사다. 왜냐하면 barrier 다음에 to라는 전치사가 와서 barrier to는 뭐뭐에 대한 장벽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동명사 making은 적절한 어법이다.